오도집이 뭐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종 불법 피싱 범죄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뭐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근거지를 두고 거기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뭐 주식 리딩 사기방도 운영하고 심지어 몸캠까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이 집단을 바로 오도집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이 피싱 범죄에 관련된 사건들을 꽤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무혐의 나온 사건도 많이 있고 무죄 나온 사건도 있고 관련된 뭐 민사 사건도 좀 했었는데, 제가 사실 피싱은 안 하려고 했던 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싱 범죄는 가해자를 변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상으로 찍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또 비슷한 유형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로 끌려가서 거기서 피싱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나왔었죠. 뭐 관련된 영화로 보면 뭐 라미란 씨가 나왔던 시민 더키라는 영화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비슷한 사건을 맡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 순식간에 보이스피싱과 몸캠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맡은 사건 한번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 저희를 항소심에서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한번 하고 항소심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부업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는 중국인 A씨가 접근해서 환전 업무 한번 해볼래? 불법 도박 사이트 돈 환전하는 거니까 뭐 불법이긴 한데 불법성이 크진 않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분이 동의를 하고 자금 세탁을 해왔죠. A씨가 돈을 가져오면 자금 세탁을 해서 코인으로 환전을 해주고 이렇게 한 45일에서 한 2개월 가량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분이 갑자기 체포되고 구속되고 1심 재판을 받았는데 형량이 무려 5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진행하면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약간 이제 피싱의 느낌이 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범죄 제목이 사기와 공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뢰 들어온 사건 기록 검토를 했는데 좀 심각했습니다. 심각했던 게 사실 A씨 등 그 중국인들이 외국에 뭐 동남아나 중국 등의 오도집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던 총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도집이 뭐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종 불법 피싱 범죄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뭐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근거지를 두고 거기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뭐 주식 리딩 사기방도 운영하고 심지어 몸캠까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이 집단을 바로 오도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A씨가 그런 사람이었고, A씨가 이제 보이스피싱 몸캠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이런 오도집은 장집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범죄 수익을 갖기 위해서는 대포 통장이 필요하고, 그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대포 통장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그것을 또 자금 세탁할, 반드시 자금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집, 그러니까 자금 세탁하는 곳이 장집이죠. 이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싱 조직 오도집의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던 장집의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기록 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게, A씨 일당이 보이스피싱만 한 게 아니라 몸캠,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받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협박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래서 이제 공갈이 돼 있었던 거죠. 범죄 제명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6개월이 나왔던 거죠. 처음에 이제 의뢰인은 자기 뭐 자금 세탁했다, 근데 5년 6개월이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런 상황이라 제가 이제 구치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 가장 중요한 거, 몸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았냐? 라고 물었더니 의뢰인은 몰랐다, 진짜 몰랐다
본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을 환전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내가 뭐 2개월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좀 강하게. 내가 봤을 땐 당신 A하고 꽤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내용 보니까 언제 날짜를 지정해서 만났지 않냐. 만나서 무슨 얘기 했냐 도대체. 그리고 이 사건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진짜 몰랐던 거 맞냐. 이제 계속 추궁하듯이 물었어요. 근데 의뢰인이 하는 말이 누구 소개로 뭐 누구 소개로 알긴 했는데 진짜 오도집을 운영한 건 몰랐다. 자신은 오도집이란 용어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왜 소개받았냐? 과연 누구 소개받았냐? 계속 추궁을 했는데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또 자동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제가 했던 질문이, 그럼 왜 1심에서는 피싱 조직인 거 몰랐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냐? 왜 자백만 하고 말았냐? 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1심 변호인이 집행유예 나올 거다라고 자신을 했고, 내가 직접 몸캠이나 피싱 범죄를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안일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말이 되냐? 지금 성착취물과 관련돼 있는데 사건이 이게 무슨 집행유예 사건이냐라고 이제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항소심에서 이제 패소한 사건이죠. 항소 기각이 됐죠. 전체 사건 기록을 놓고 보면 사실 의뢰인이 보이피싱 범죄 행위 그리고 몸캠 등을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몸캠 피싱 조직, 보이피싱 범죄 조직과 같이 활동한 것은 사실이었죠. 그리고 주범 A와 만났다는 CCTV 영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의구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심에서 구체적으로 몸캠이나 피싱과 관련된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넘어갔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고의의 문제입니다. 내심의 의사.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독심술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죠. 근데 결국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알았냐 몰랐냐라는, 몸캠을 알았냐 보이스피싱을 알았냐라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시사하는 바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진짜 오도집을 알았는지 장집을 알았는지 보이스피싱 몸캠을 알았는지는 제가 100%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진짜 모르고 사건에 엮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엮이면 그런데 고의가 없다라는 걸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심을 하셔야 된다. 또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엮이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뭐 고액 알바라고 써 있는 거, 뭐 알바하는데 집에서 뭐 글만 쓰면 된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있고, 뭐 돈만 옮겨주면 된다, 자금만 코인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알바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이것들은 100% 피싱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